안녕하세요. 경희부궁한의원 정명전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계류유산으로 불안한 마음에 글을 올려주신 분의 사연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서 유산 후 조리와 유산의 재발 방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 케이스를 통해 유산에 어떻게 대처하고 다음 임신을 준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만 42세, 출산의 경험이 없으시고 반복되는 계류 유산으로 습관성 유산 검사를 위해 산부인과에 내원을 하셨었다가 자궁 성근증에 대한 진단을 받으시고 호르몬 제제로 치료를 해보는 것이 어떻느냐는 제안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임신을 고려를 하고 계신 상황이라 호르몬 제제로 치료를 하는 데에는 당연히 부담이 되셨죠. 그렇게 해서 저희 병원으로 내원을 하신 분인데요. 그분의 몸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내원 당시 몸 상태는 유산 직후라 자궁 수축이 덜 된 상태였습니다. 소파술을 2번 한 상태라 자궁 내막의 상태 또한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죠. 경미하게 자궁 뒷벽이 두꺼운 상황이라 성근증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평상시에 소화 기능은 현저하게 떨어져 있어서 늘 식사는 조심하시는 상태였었고 손발은 늘 차고 추위에는 너무 민감하셔서 보온에는 항상 신경을 쓰는 편이었습니다. 수시로 위경련과 위염, 식도염, 장염이 반복되고 감기와 인후통, 몸살은 친구처럼 달고 사는 상황이었었죠. 평상시 이렇게 잔병 치레가 많다 보니 본인이 이렇게 몸이 여러 군데가 아파서 혹시나 유산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도 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산 직후에 오신 상황이어서 유산 후의 조리가 먼저였습니다. 다음 임신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자궁 상태를 원상복귀하는 것이 급선무였죠. 다음 월경까지 자궁 수축을 도와주고 소파술로 손상된 자궁 내막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 치료를 했습니다. 소파술 이후 출혈이 없으셨었는데 치료 시작하고 3, 4일 정도 소량의 출혈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는지 본인은 좀 불안해하셨지만 자궁 상태를 살펴보니 유산으로 인해 부어 있었던 자궁이 경미하게 수축을 하면서 발생한 출혈이었습니다. 실제로 유산 후에 제대로 된 수축이 일어나지 않으면 치료 과정 중에서도 출혈은 소량씩 유발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자궁이 원활하게 수축을 하고 이후 한 달이 지나서 월경이 찾아왔는데요. 월경 상태를 살펴보면 몰아서 나왔던 생리양이 2, 3일에 걸쳐서 골고루 나눠서 나오게 되면서 월경혈의 색깔이 아주 밝아지고 생리통 또한 없어지는 좋은 상태를 보이셨습니다. 유산 후 조리가 원활한 것으로 평가가 되어 이후에는 임신에 초점을 두고 치료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연령으로 인한 난소 기능 저하가 있었고 성근증으로 인해서 자궁 내의 착상 환경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둘은 모두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에 해당합니다. 질이 저하된 난자는 좋지 않은 수정란으로 이어지고 그렇다면 착상 환경이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임신은 유지되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따라서 질 좋은 난자를 생성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만 40세가 넘는 고령 임신의 경우 난소 기능이 원활하다라고 하더라도 연령에 의한 난소 기능 저하는 당연히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난소로의 혈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영양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이분의 경우 난소 기능 개선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했는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